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어떤 사대부가 민족주의란 얘기를 했습니까? 언제 민족주의 역사관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민족주의란 말 자체가 일본인들이 만든 단어 아닙니까? 서양에서 받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야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것은 제야사학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서구 열강으로부터 들어온 사상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친일에 대한 규정이 이분법적 태도에 있다는 주장.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통과할게요. 제야사학계에 대한 주리 역사학계에 대한 비판. 이것도 뭐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단사학. 이건 이제 송호정 교수. 제야사학자에서 대표적 친일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위에부터 한국 상고사와 서술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된 것은 국정교과서를 편찬해 사용하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였다. 이거 중요합니다. 1970년대 말부터였다. 잘 새겨두십시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사, 즉 한국 상고사 문제는 이데올로기 논쟁의 표적이 되었고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존재가 되었다. 맞습니다. 이건 진짜 100% 동감해요. 뭐 송호정 교수가 친일파다 이런 거 안 믿어요. 저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은 맞아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유사 역자학자들은 항상 당군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를 표방한다. 요거는 문제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건 아니다. 고대 고조선은 한민족이 건설한 단일민족 국가 아니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생각해요. 현재 국가적 상황이 매우 큰 위기이기 때문에 당군을 구심점으로 한 민족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 역사학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식민지 시기 민족주의 사학은 식민지란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사에서 발전을 한 것이다라는 건데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나왔듯이 우리나라에서 민족사학과 그 다음에 제야사학자의 갈등의 쟁점의 한가운데는 어떤 실증적 고증이냐 이런 것보다도 이데올로기 논쟁이에요. 자, 미국에 대한 시각, 강당사학 친미적이다. 그 다음에 제야사학 반미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야사학 중에도 친미적인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비율이 적다는 겁니다. 강당사학 중에도 반미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강당사학과 제야사학.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써놨죠. 왜냐? 솔직히 모르겠어요. 초창기는. 근데 요즘은 둘 다 친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노란색을 쳐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나라 그 고대사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 논쟁, 좌파우파, 그러니까 강당사학과 제야사학자 간의 역사 논쟁에는 바로 근대사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우파 쪽에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고대사 쪽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나라 우파 정치학계에서 저를 외면시켜버립니다. 왜? 학연, 혈연, 지연, 자기네 이권 카르텔에 맞지 않고 고대사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은 좌파 정치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좌파 쪽에 가서 고대사를 이야기하면 환영을 받지만 제가 국제관계를 얘기하면서 박정희나 이승만 대통령을 좋게 평가하면 바로 좌파도 저에게 적대적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는 어떠한 국익적 관점이라던가 어떤 사실보다는 집단 간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단, 자기 스승,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그 프레임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바로 사이비로 몰아갑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위키피디아의 저를 사이비 역사학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현실 역사에 영향을 끼친지를 봐야 됩니다. 자,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 고대사 연구를 포기했다라는 얘기 아까 나왔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는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사 연구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하버드에서 고대사 관련 각종 컨퍼런스 및 강의를 개최해왔다. 미국 역사학계와 학도들은 고대 한국사의 갈증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동북아 역사재단의
지원 중단 선언으로 EKP 사업은 종료됐으며 월급의 60%를 지원하던 한국교류재단의 계약도 2017년 1월에 종료된다. 끊어버렸어요. 이름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의 고대사를 미국에 알릴 수 있는 길이 막힌 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이거 할 때 우리나라 재야사학자들이 엄청나게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좋아. 끝냈어. 그러면 재야사학자들은 그 이후에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이 논쟁의 중심에는 한사군의 위치가 있습니다.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냐 요소 지역에 있었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재야사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강단사학자들이 중심으로 만들었던 이러한 여기 하워드 대학교에서 얘기했던 한사군 논쟁 이거를 쫓아낸 다음에 지금 정권까지 바꿨죠. 바꾼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한사군을 요소 지역에 있다고 주장하는 책을 만들어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미국에 배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어 번역하는데 미국 교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연구시켜 가지고 연구비 줘서 출판 작업을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강단사학자들이 미웠던 것이고 그냥 강단사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밀어내고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후속 조치. 그럼 미국에다가 대고 제대로 얘기하던가 제대로 된 역사책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요서 한사군서를 그러면 역사책에 써가지고 출판을 하던가 아니면 미국 역사학자들 대개 와갖고 연구비 주면서 지네들이 그러한 책을 영어로 출판하게 만들던가 그래서 그게 미국 학계, 대학계에 한국 고대사에 편입되도록 노력을 하던가 왜 안 해요? 왜 안 할 것 같습니까? 정권도 바꿨잖아요.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좌파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왜 안 바꿀까요? 중국이 있어요. 그 뒤에. 그래서 안 바꿉니다. 아가각 떠들어가지고 저 새끼들 친일파다 해갖고 쫓아내고서 막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동북공정에 대한 아무런 대학 논리도 안 만듭니다. 안타까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래요. 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전 국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왔죠? 한사군에 대한 얘기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사군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잠깐 앞쪽에 나올려나? 안 나오는구나. 자, 여기 보면 그냥 읽을게요. 그러나 자료와 지도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선 고조선 형태를 보여주는 지도가 현재의 요령성 일부로 경계를 한정했다. 실제 고조선 영토는 이보다 훨씬 북동쪽인 남만주 일대 및 길림성과 흑룡강성 연해주까지 이르렀다. 또 고조선의 건국 연도는 기원전 2333년인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지도엔 기원전 3세기 무렵의 고조선 영토라고만 돼 있었다. 그래요. 저도 이거 문제점이라 생각해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면은 바꿔야겠죠. 그럼 바꿔서 교과서에 실으라니까. 그게 제 주장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사군은요 요소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있지 않았다고 봐요. 그 당시 한반도는 고조선 시대 땐 변방이었어요.